퇴직 후 어느 날 평소 자주 다니던 내과의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혈압은 안정됐는데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그 말을 들은 68세 박 씨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병원 대신 공원으로 다닙니다. 그게 제일 큰 약이에요.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은퇴 이후 건강의 방향을 바꾼 한 사람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약을 타러 다녔습니다. 운동은커녕 나이 들어 뭘 하냐며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데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일이 사라지니 몸이 급속히 약해졌고 병원 검진 때마다 새로운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느 날 아파트 앞 작은 공원에서 만난 한 사람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걸어요. 여기 사람들 다 예전에 병원 다니던 분들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다음 날부터 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들려오는 새소리, 흙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켰습니다. 걷다 보면 어느새 땀이 나고 하루가 조금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약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3년 놀랍게도 그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정기검진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은 지금 상태면 약 끊는 것도 검토해 봅시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의학적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병원이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진 않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결정짓는 건 병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성입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갑자기 병원과 가까워집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몸의 이상 신호에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병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삶의 리듬입니다. 서울대 노년의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야외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3% 낮고 통증 호소 빈도도 38% 줄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운동량의 차이만이 아니라 자연광, 사회적 교류, 목적 있는 움직임이 신체 회복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즉, 몸은 움직임과 연결을 통해 스스로 젊어지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실제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김 여사는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어져 TV만 보며 살았습니다. 어깨 통증, 소화불량, 불면증이 잦아 병원을 전전하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마을 텃밭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리 아프다고 투덜거렸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환해졌더라고요. 그녀의 혈압 수치는 6개월 만에 정상 범주로 돌아왔고 밤에도 깊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운동보다 더 좋은 게 생겼네요. 그건 바로 일상 속의 땀입니다. 은퇴 이후 병원 대신 향한 이곳은 결국 삶의 에너지가 흐르는 장소였습니다. 누군가는 공원, 누군가는 텃밭, 또 누군가는 작은 운동 동호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생활 속의 루틴을 회복하는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이면 살아있고 멈추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이 하루 2%씩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가벼운 걷기나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이 약보다 큰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근육은 단지 힘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와 면역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병원 대신 나가야 할 곳은 몸이 땀을 흘릴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병원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기 검진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은 증상을 눌러주지만 생활은 원인을 바꿉니다. 걷고 만나고 흙을 만지고 햇빛을 쬐는 일들은 몸의 자연 회복력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0% 낮고 기억력과 집중력은 더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은퇴 후 병원 대신 이곳으로 향한다는 건 단순한 생활 습관의 전환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치료해서 회복으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에서 병을 고치려 했는데 지금은 몸이 병을 낫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노년의 건강 철학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외부의 도움이고 회복은 내면의 의지입니다. 은퇴 후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내 몸이 약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은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병원이 아닌 자연으로 사람들 사이로 일상의 땀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아침 햇살을 맞으며 하루 30분이라도 밖으로 나가십시오. 둘째,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셋째, 혼자가 아닌 함께 움직이십시오. 건강은 혼자 만들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유지됩니다. 함께 걸으며 웃고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노년의 최고의 약입니다. 결국 병원 대신 향한 그곳은 인생의 또 다른 회복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이웃과 함께 약이 아닌 햇빛과 바람으로 회복하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공원에는 아침마다 누군가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다음 회복의 주인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병원 대신 향한 곳이 공원이든 산책로든 작은 텃밭이든 그 선택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였다. 박 씨는 퇴직 전 30년 동안 은행에 다니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퇴근 후 TV를 보며 잠드는 일상에 익숙했다. 그러던 그가 일을 놓자마자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다. 그는 오랜만에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즐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잠은 자꾸 늦어지고 식사는 불규칙해졌으며 몸은 쉽게 피로를 느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건강검진표에 적힌 수치는 명확했다. 혈당이 올랐고 혈압이 높아졌으며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변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몸이 아니라 리듬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그의 변화를 이끈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일상이 그를 붙잡았다. 퇴직자 동호회라 불리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모여 걷고 웃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의학 서적도 운동 강사도 아니었지만 놀라울 만큼 건강했다. 박 씨는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10분 걷기도 숨이 찼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걸음이 늘어났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위한 곳이지만 공원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라는 걸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행위였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약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었다. 은퇴 후 병원 대신 이곳으로 향한 또 다른 사람. 김 여사는 퇴직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평생 교사로 살며 학생과 동료 사이에서 활발했지만 학교를 떠난 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던 그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됐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마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처음엔 흙이 더럽다고 투덜댔지만 묘하게 그 흙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손끝으로 흙을 만질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잡초를 뽑을 때마다 머릿속의 잡념이 함께 사라졌다. 그녀는 어느새 매일 아침 그곳으로 향하게 됐다. 햇빛과 바람 속에서 몸은 다시 움직였고 마음은 다시 살아났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여전히 서랍에 있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내 병을 고친 건 약이 아니라 흙이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설명 가능하다. 인간의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노화란 단순히 세포의 쇠퇴가 아니라 활동성의 상실이다. 즉 움직임이 멈추면 노화가 가속되고 움직임이 지속되면 회복이 일어난다. 근육은 몸의 가장 큰 대사기관이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이 조절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면역 반응이 강화된다. 그래서 은퇴 후 가벼운 신체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체력이 유지되는 수준을 넘어 전신의 회복력이 올라간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신체 활동이 주는 효과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걷기나 흙 만지기 같은 활동은 뇌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리듬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일정한 속도로 걷거나 손을 쓰는 행위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과 불안을 줄인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이루어지는 활동은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춘다. 실제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이상 낮다.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병원보다 이런 공간을 늦게 찾을까? 그것은 치료 중심의 사고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아픈 몸을 고치는 곳이지 약해진 삶을 되돌려 주지는 않는다. 의사는 병을 진단하지만 일상의 리듬을 회복시켜 주진 않는다.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치료보다 먼저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는가다. 병원은 증상을 없애주지만 공원이나 텃밭, 산책길은 생기를 되찾게 한다. 몸은 약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살아난다. 즉 건강은 장소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은퇴 후 병원에 가면 내 나이를 느끼지만 공원에 가면 내 생명을 느낀다고. 그 말엔 깊은 진실이 있다. 병원은 나를 환자로 만들지만 자연은 나를 인간으로 되돌린다. 병원에서는 내가 숫자로 평가되지만
공원에서는 내가 존재로 회복된다. 그가 느낀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정체성 회복이었다. 은퇴란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상에 맞추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이곳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된다. 의학계에서는 최근 이런 흐름을 생활치유라고 부른다. 약보다 루틴, 치료보다 일상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규칙적인 수면, 아침 햇살, 사람과의 대화, 가벼운 활동 같은 것들이 몸의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인간의 면역체계는 고립보다는 교류 속에서 강해진다. 즉 건강은 병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처방은 운동이 아니라 연결이다. 공원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다. 결국 병원 대신 향한 이곳은 각자 다르다. 누군가는 산책길이고 누군가는 복지관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텃밭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공간의 형태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리듬이다. 몸은 그 리듬 속에서 다시 회복을 시작한다. 땀을 흘리는 동안 혈압은 안정되고 햇빛을 받는 동안 마음은 따뜻해지며 사람들과 웃는 동안 기억력은 되살아난다. 삶은 그렇게 서서히 회복된다. 그것은 약이 해줄 수 없는 일이며 병원이 대신할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가 늙는다는 건 세포가 아니라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그 속도를 완전히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장소들이다. 병원은 필요할 때 가야 하지만 병원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진짜 건강의 본질이다. 나이 들어 병원 대신 향한 이곳은 단순한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몸을 믿고 일상을 움직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병은 몸을 약하게 만들지만 세상과 단절된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이 늙게 만든다. 은퇴 후 병원 대신 향한 그곳은 삶을 다시 움직이는 첫 걸음이다. 결국 젊음을 되찾는 비밀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 있다.